봄길 부부. 봄길 부부의 스승님이자 귀인이신 신용협 NLP 마스터 트레이너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1화에서 선생님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 NLP와의 만남에 대해서 인터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봄길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들의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 3개 회사에 다니게 된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제대 후 시점에 대학원으로 진학했을 겁니다. 아내가 권했던 정보기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더라면 완전 다른 삶의 경로를 갖게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운명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직장 생활은 몇 년간 이어졌고 힘든 업무를 잘 해내면서 집안 재정도 안정적으로 바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5년여를 일하고 나니 내일이 없던 삶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로 처음 목적도 웬만큼 실현되었고 6년 5개월 연애를 마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2005년 12월 아내가 책을 한 권 권해주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직장일로 한참 바쁘던 무렵이었는데 재정적 안정을 만드는 계획에서 차츰 마음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책을 읽던 중이라 꽤 두꺼운 이 책을 반기며 읽어갈 수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듯 했습니다. 더불어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그간 갖고 있었던 분석적 사고방식과도 잘 어울리는지라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삐 일하던 때였기에 책을 3분의 2까지는 읽었지만 끝마치지는 못하고 연말을 맞아야 했지요. 그렇기에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도 너무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봄이 오던 어느 무렵 직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이상한 무료 교육 세미나를 권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이상 교류하지는 않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후 손을 놓았던 고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을 다시 붙잡게 되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탐색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 중 한 가지로 코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코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인 NLP가 몇 권의 책으로 소개되어 있던 터라 자연히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가 제 고민 이야기를 듣더니 고맙게도 NLP에 관한 책을 5권 사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국내에서 5명의 트레이너가 NLP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연락과 방문 끝에 제일 본질에 가까운 공부가 가능하겠다 싶은 한 NLP 선생님을 찾아 2006년 3월 중순의 어느 주말 첫 입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도 바쁜 삶이었기에 금요일과 토요일 일정으로 진행하던 이 수업을 한 번에 참여할 수 없었고 11월경이 되어서야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업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계약을 쉽사리 따오거나 사내 외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때마다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며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몸소 터득하고 갈고 닦아가면 갈수록 삶이 좀 더 쉽게 풀리고 뜻대로 이루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덕분에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더 겸손해져 갔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안겨준 NLP였기에 나 또한 NLP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더랍니다. 나만의 삶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졌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에게 생각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일, NLP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아내와의 신뢰가 두터웠고 10여 년 후에 직장 생활이 어떻게 끝날지 몸소 겪어본 입장이었기에 나의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무렵 마침 별세계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에 제의도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NLP를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급여도 인상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말이지요.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아직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점이었고요. 그래서 예전 NLP 선생님을 찾아가 동업을 제의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대표자께도 또 한 명의 동업자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오케이. 모든 것이 잘 풀려갔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NLP를 배우고 터득한 나였기에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거기까지는 그랬지요.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2달간 사업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8월과 9월에 걸쳐 11월까지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연말부터 다음 중반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성과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저조한 사업 성과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으로 NLP를 포기하고 다른 상품을 판매한다면 잔류할 수 있다는 제안도 뒤로하고 이곳을 떠났지요. 하지만 선생님과의 동업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위험한 둥지를 떠난 2009년은 몸과 마음의 상처뿐인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선생님께 NLP를 배우면서 제가 모델링을 했던 점이 있어요. 그건 그냥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항상 함께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NLP를 배우고 나서 선택의 길을 마주할 때 저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묵묵히 닦아나간 이 길을 저희도 제주에서 해나가기 위해서 선생님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선생님의 스승이신 수나이트 여사님과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네요.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